최근에 흑발로 오랜만에 염색을 했어요. 덮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색깔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새까만 흑발한 기념으로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베르니 밀착 커버 쿠션 사용할게요. 기초는 평소랑 똑같이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온 상태고요. 제가 평상시에 메이크업 전에 하는 기초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쿠션 버전으로 나와서 얘도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커버력도 좋고 되게 예쁘게 잘 쌓이는 느낌? 커버력, 밀착력 다 좋고 마무리감도 약간 세미매트한 편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커버력 높고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 제형들은 시간 지날수록 뻑뻑하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전혀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워낙에 엄청 얇고 투명하게 발리는 베이스를 선호해서 그런지 평소 즐겨 사용하는 베이스 타입에 비해서는 약간 두께감이 있게 올라가는 편이어서 양 조절 잘 해서 발라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표현돼요. 그리고 이게 17호이긴 한데 쿨톤 컬러여서 약간 핑크 베이스거든요. 노란기보다는 핑크기가 조금 더 가미된, 그래서 다 바르고 나면 예쁘게 혈색 있는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갑니다. 올해 들어 저의 최애 컨실러인 더샘 팁 컨실러로 점이랑 잡티 한 번 더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등에 진짜 소량만 살짝 덜어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런 브러쉬 활용하면 진짜 작은 점이나 잡티 같은 거 감쪽같이 커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브러쉬 끝에다가 아주 소량만 묻힙니다. 이렇게 가리고 싶은 부분들에 소량 얹어두는 동안 조금씩 이 팁 컨실러 제형이 픽싱되거든요. 잘 닦이고 지워지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얹어둔 주변 경계를 톡톡톡톡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두드려서 조금 퍼뜨려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커버돼요. 여러분, 요즘 저 약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사에 대한 생각이 생겨버린 것인데요. 유튜버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독립해서 지금 이 집에 산 지도 벌써 올해가 7년 차더라고요. 저를 오래 봐주신 밍들레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지 않은 사람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좀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 하나 건사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후로부터는 크게 뭔가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이나 이런 거를 엄청 추구하거나 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문득 한 작년, 재작년쯤부터 약간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다른 것보다도 좀 환경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많은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집이 생활 공간이자 촬영 장소, 일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쯤부터 이사를 조금 고민하기는 했는데 또 막상 집을 바꾸자니 일이 정말 많이 커지잖아요.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새로 시도를 했던 게 사무실 구하기였는데 다음 달이면은 새 사무실을 구한 지 딱 1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막상 사무실을 구해놓고서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컨실러로 한 번 더 깨끗하게 피부를 좀 싹 커버해봤고요. 이제 저의 최애 팩트, 오랜만에 또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페어 색상 가지고 왔고요. 유분기를 싹 정돈해주겠습니다. 하여튼 심지어 지금 사무실이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로 엄청 가깝거든요. 근데도 잘 안 나가게 돼. 사무실을 일하고 편집하는 공간보다는 촬영 장소로 조금 더 써보려고 계약을 했던 건데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패션 하울 같은 영상이 아니면 거기서 잘 안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일이랑 생활 공간을 같이 써왔으니까 이번엔 한번 분리해보자 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건데 겪어보고 나니까 저는 일터랑 생활 공간이 한 군데에 있는 게 조금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출근해서 사실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저도 막 잘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서도 혼자 일하고 사무실 나가서도 혼자 일하니까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무실은 딱 1년 써보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나름의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도 뭔가 잘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느끼니까 제 생활 공간과 일터,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들고 생활 공간으로서만 쓰기에는 전혀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집인데, 뭔가 질린다라는 단어 하나로 조금 얘기하기가 좀 아쉽긴 한데 제 표현력의 한계로 질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클리오 킬브로우 라이트 그레이. 결 정돈 한번 빗어서 싹 해주고, 하여튼 지금 사는 집에 대한 애착도 꽤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학생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시작하면서 저의 거의 모든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입까지 이렇게 함께 해온 너무너무 소중한 집이어가지고 딱히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옮기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저도 사실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것도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이자 새로운 도전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가 당장의 결혼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이사라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좀 너무너무 큰 일처럼 느껴져요. 소내추럴 매직 실러로 눈썹 끝부분 잘 지워지지 않게 한번 코팅해줄게요. 평상시 메이크업 할 때 눈썹 그리고서 필수로 여기 끝부분에 이거 이렇게 한 번씩 다 코팅을 해주는 편인데,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는 이거 보여드리는 걸 자주 생략하긴 하거든요. 근데 메이크업하고 외출할 때는 항상 이 단계를 꼭 해줍니다. 그러면 눈썹 진짜 잘 안 지워져요. 얼굴 외곽 쉐딩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모던 색상 사용해서 해주겠습니다. 노란기나 붉은기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획기 도는 쿨그레이 쉐딩도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얼굴 외곽용 쉐딩으로 진짜 괜찮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색감이어도 제 피부톤이랑 좀 잘 안 어우러지고, 또 그렇다고 너무 획기 도는 쉐딩이면은 얼굴 외곽에 했을 때 좀 부자연스럽고 뚝 끊겨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색상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일이 커지는 걸 감수하고 하고서 만족스러운 생활 공간이자 일터를 새롭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민만 실컷 하다가 막상 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만의 이 공간을 한번 새롭게 확 탈바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는 집을 새로 싹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또 이 많은 가구와 짐들은 어디로 옮겨둘 것이며, 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45도 광대랑 턱선 라인 한 번씩 쓸어줬고요. 메이크업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리긴 한 것 같은데 요즘 코 쉐딩으로 진짜 잘 쓰는 아이템,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섀도우 페일 그레이 색상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색상이 방금 얼굴 외곽에 사용한 투쿨포스쿨 모던 색상이고, 이 위쪽이 토니모리 싱글 섀도우 페일 그레이 색상이에요. 모던도 엄청 노랗거나 웜한 컬러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되게 따뜻해 보이죠? 이목구비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계열의 쉐딩 색상보다는 차가운 색상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좀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코 윤곽 브러쉬로 엄청 잘 쓰는 게 피카소 207A, 원래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 코 조각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브러쉬를 이렇게 납작하게 눕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코끝을 먼저 V자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코끝이 좀 동그란 편이어서 이렇게 V자로 약간 날렵하게 조각해주는 걸 좋아해요. 다시 브러쉬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위로 살짝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음영감을 자연스럽게 퍼뜨려주고요. 콧대 음영은 일자로 쭉 내리거나 쭉 올리지 않고 딱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터치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띄우고 코 벽 약간 더 선명해 보일 수 있도록 터치해줍니다.
눈썹 라인에서부터 미간까지 이렇게 C자로 둥글게 타고 내려와서 눈 쪽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코끝에 가로 음영도 살짝 넣어줍니다. 요즘 저의 메이크업 필수템 롬앤 원 볼륨어. 얘를 팔자랑 입가 볼륨 채워주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 꺼진 옆볼 부분, 얼굴 그림자 졌을 때 살짝 움푹 패여 보이는 이 부분 채워주는 용도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브러쉬에 잘 묻혀서 음영 졌을 때 안 예뻐 보이는 이 부위를 사선으로 싹 쓸어줍니다. 그래서 잘 퍼트려주면 필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 꺼져 보이고 패여 보이는 옆볼이 완전 감쪽같이 채워져요. 보이시죠? 대박이라니까? 코 옆 팔자 부분도 볼륨감 싹 주고요. 한쪽 안 한쪽인데 차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롬앤 제품이 입자가 진짜 곱고 모공 끼임도 없고 뭐 주름 부각 같은 것도 없어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섀도우 중에서 펄감 없는 가장 밝은 컬러 활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코 옆부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으로 싹 채워줍니다. 특히 이 하관, 입가 부분 톤이 밝아지면 아래쪽에서부터 팽팽하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탱탱한 동안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입가 부분 밝혀주는 작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엄청 티가 나는 건 아닌데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더 예뻐 보인다 하는 느낌, 그 느낌을 딱 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 이 펜슬의 두께감이나 제형감이 이 애교살 음영 넣어주기에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서 아주 잘 씁니다. 두께감 있게 도톰하게 넣어줘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도톰하게, 그리고 좀 길다 싶을 정도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음영을 빼줍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청담샵 섀도우로 너무너무 유명한 홀리카홀리카의 레터 프롬 스프링. 머리색이 조금 갈색 느낌 나게 밝을 때는 코랄 계열 섀도우에 손이 잘 갔는데 이렇게 흑발하고 나니까 완전 코랄보다는 약간 핑크 느낌이 있는 이런 섀도우 색상들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얘도 굳이 따지자면 봄웜라 계열이기는 한데 저는 너무 차가운 쿨톤 섀도우보다는 이런 따뜻한 색감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가운데 이 두 가지 무펄 섀도우를 브러쉬에 잘 섞어서 눈두덩이에 넓게 펴발라줍니다. 은은하게 핑크 코랄 색감이 싹 도는 게 라이트 톤이 쓰기에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톤이 싹 정돈되면서 혈색이 예쁘게 도는 느낌? 언더까지 싹 이어서 발라주고요. 이 상태에서 속눈썹 바짝 컬링해줘요. 아래 속눈썹도 꼼꼼하게 뷰러 해줄게요. 진짜 너무 좋은 꿀템! 이거 코링코 부분 뷰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짱짱하게 잘 찝히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던 애들도 강제로 싹 밖으로 꺼내서 발굴해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보이시나요? 제 아래 속눈썹 결이 일정하고 예쁘게 잘 나지 않은 편이어서 마스카라 했을 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고 안 예뻐 보여서 자주 생략했던 거였는데 이 뷰러 쓰고 나서는 언더 마스카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언더 뷰러용으로 완전 강추입니다.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뉴트럴 브라운. 눈 앞머리 쪽도 꼼꼼히 채워주고 이런 느낌으로 또렷하게 눈꼬리는 약간 내려서 그립니다. 이제 밝은색 펜슬 라이너로 애교살 밝혀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하트 퍼센트 펜슬 라이트 살몬 너무 자주 써서 오랜만에 예전에 잘 쓰던 이 클리오 크리미 아이보리 컬러 가지고 왔어요. 얘도 지속력이 아주 훌륭한 펜슬인데 이렇게 화사하게 밝혀주고 손가락으로 한번 픽싱되기 전에 슥싹. 조금 더 애교살 도톰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원래 애교살 그림자 영역 부분에 이렇게 확장해서 밝은 컨실러 펜슬로 밝혀주시면 그린 만큼 확장된 조금 더 도톰하고 존재감 있고 입체감 있는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눈두덩이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두 가지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애교살에 이렇게 이 무펄의 두 가지 핑크 코랄 색상 섞어서 애교살에
싹 덮어줍니다.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애교살 음영 잡은 딱 안쪽으로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즘에는 전처럼 완전 뽀용한 애교살은 또 잘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화사한 애교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은근 화사한 듯 하지만 눈두덩이보다는 살짝 차분하거나 조금 더 혈색을 강하게 살려주는 톤으로 애교살을 딱 발라주면 너무 부담스럽게 밝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칙칙하지도 않고 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눈이 아래쪽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생겨서 애교살은 이렇게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아랫부분을 뒤쪽으로 한번 싹 터줄 거예요. 일자로 음영을 한번 넣어줍니다. 이제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요즘 진짜 잘 쓰는 마스카라인데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볼륨감도 너무 좋고 잘 처지지도 않고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잘 올라가는 느낌? 특히 언더 바르기에 너무 좋아요. 아래 속눈썹 존재감이 또 확실하게 잘 살아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드는 뷰러로 야무지게 찝어놓으니까 언더 마스카라도 진짜 잘 발려요. 요즘 또 이거 없이는 메이크업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밀리 또렷데일리 속눈썹. 오늘은 10mm짜리로만 사용할 거고요. 원래 눈 맨 끝에 11mm 그리고 그 앞쪽에 10mm 이렇게 두 가닥씩 종종 붙이곤 했는데 데일리로는 10mm짜리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눈 끝에 두 가닥씩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 쪽에만 속눈썹 붙여주는 게 요즘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눈 길이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눈꼬리 빼준 아이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한 가닥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한 가닥 더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인 티 많이 안 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눈 깊이가 확 깊어 보이고 길게 가로로 확장되어 보이면서 진짜 예쁘더라고요. 속눈썹 붙일 때 쓰는 이 뷰러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테무에서 구매했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둘게요. 일반 집게랑 다르게 이렇게 좀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속눈썹 하나씩 잡아서 뗄 때도 대가 망가질 걱정도 잘 없고 잡아서 붙이기에 엄청 편해요. 오늘도 역시나 노노 립 펜슬 스웨이드 로지 브라운. 저는 늘 이 윗입술을 약간 확장시켜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지속력 좋고 또 색상 자체가 제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립 펜슬 많은데도 자꾸 이것만 쓰게 돼요. 저는 윗입술 산이 조금 뾰족한 편인데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두께를 올려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흑발하고 나서 안 그래도 좋아하는 색상이었는데 데일리 최애 립으로 등극한 투크의 조지아. 머리색이 브라운으로 살짝 밝을 때는 광택 있는 촉촉한 립 표현이 훨씬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흑발하고 나니까 광택 없이 매트한 립도 되게 예쁘게 잘 받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단독으로 바르고 있어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여쿨라 강력 추천 립. 입술에 이것저것 섞어서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는 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블러셔 바르고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 지난주 판고데기 영상 올렸을 때 메이크업 문의, 특히 블러셔랑 립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립은 방금 알려드렸고 블러셔는 투슬래시포 덤핑크 발랐었어요. 특히 이 덤핑크 바르고 영상 찍은 날 블러셔 문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블러셔라서 분위기 있는 핑크 볼따구 만들고 싶다 할 때 잘 바릅니다. 불타는 고구마 되는 핑크도 아니고 이 색깔 미쳤나요? 앞볼이랑 광대 중심으로 발라줍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누디, 멀멀한 베이지 톤이나 코랄 메이크업 위주로 자주 했다 보니까 데일리스러우면서도 쿨톤에 잘 어울리는 이런 핑크 계열 메이크업은 자주 안 했었는데 까만 머리 하고 나서 이 색조 했을 때 사진도 너무 잘 받고 제 스스로도 뭔가 거울 볼 때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이 메이크업만 하고 싶을 정도로 색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코끝에도 발라주고 근데 이 블러셔가 대충 봤을 때는 무펄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은은하게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개 움직일 때마다 진짜 미세하게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게 또 너무 매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혈색 넣어주고 남은 여분은 이런 눈썹 아래 미간, 턱끝 이렇게 터치해서 마무리해주면 전체적으로 혈색이 통일된 느낌으로 예쁘게
완성됩니다. 오늘은 고데기, 헤어 스타일링도 조금 빠르게 같이 해볼게요. 요즘 이 메이크업에 물결 고데기를 아주 즐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글램팜 판고데기 160도에 맞춰서 사용하고요. 일단 이 오른쪽 머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옆머리는 이렇게 따로 빼두고 앞쪽 머리부터 고데기를 시작해볼게요. 위쪽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중안부 쪽부터 이렇게 볼륨을 넣어줄 거예요. 적당량 잡아서 고데기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생머리 하기에도 좋고 특히 이런 물결 고데기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이 옆얼굴에 가까운 쪽은 이렇게 볼륨감을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꺾고 또 안으로 꺾고 비슷한 간격으로 이거를 반복해요.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줍니다. 이 중안부 옆쪽에 내 얼굴을 감싸는 느낌으로 이런 모양의 볼륨을 넣어준다.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물결 고데기 실패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그냥 딱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광고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원래 다른 버전 글램팜 고데기도 내돈내산해서 직접 사용하고 또 여행에도 자주 챙겨 다닐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 손상모인데도 진짜 잘 먹고 크게 힘 안 들여도 이렇게 웨이브도 잘 나오고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진짜 편하게 잘 썼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적당히 물결 넣어주고 나서 뿌리 볼륨을 살려줍니다. 가르마에서 살짝 띄운 지점에 손가락 넣고 이 뚜껑 부분 들어 올려서 쭉 볼륨을 동그랗게 살려줘요. 열을 잘 식혀주면 볼륨이 봉긋하게 살아납니다. 고데기는 이렇게 끝났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를 항상 추가하고 있습니다. 헤어 마스카라 사용해서 여기 이마 윗부분 헤어라인 쪽에 애교 잔머리를 살려주는 편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좀 삐죽삐죽 짧은 잔머리들이 있어요. 얘네가 원래 긴 머리였는데 제가 이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셀프로 진짜 소량만 잡아서 살짝씩 자른 거거든요. 헤어 마스카라 사용해서 얘네를 이렇게 둥근 곡선 느낌으로 잘 발라서 이마에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일부러 이런 모양으로 잔머리 펌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소량 잘라서 고정력 좋은 헤어 마스카라 활용하면 펌하지 않아도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약간의 그 미묘한 귀여운 포인트?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잔머리 연출을 요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해 보이고 뭔가 이목구비를 훨씬 또렷하게 딱 살려주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색과 헤어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저와 추구미나 피부톤이 비슷하신 맹들레분들은 꼭 한번 제가 사용한 제품들과 스타일링 방법 참고해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 같이 준비해요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